자, 일단은 뭐든 하려면 피아노 분해를 해야겠죠. 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 모델, 이제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110cm 짜리 모델이에요. 근데 뭐 어떤 피아노나 거의 비슷해요. 뭐 이 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 윗뚜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이걸 이렇게 제껴 놓으면 이게 뒤로 한없이 넘어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되게 불안해요. 막 저울하다 보면 떨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구해줍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얻었느냐, 한국 피아노 조율사 협회 여기 가입하시면 1년에 한번 세미나도 하고 뭐 조율사분들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회비는 내야 되지만 가끔 이런 공고도 줍니다. 제가 조율사 협회에서 받은 공고 중에 진짜 제일 잘 써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양쪽 끝에 이렇게 저기 걸쇠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걸쇠 타입도 있고 뭐 버튼으로 걸리는 타입도 있고 뭐 그냥 빼면 빠지는 타입도 있는데, 어쨌든 뭐 눈치껏, 원래 인생이 눈치죠. 눈치껏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쓱 잡아빼면 쓱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자, 뚜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껴보면 뭐 모델마다 조금씩은 드는데 이렇게 제껴보면 여기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주면 검은 뚜껑이 이렇게 간단하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드라이버와, 저는 종이컵 많이 씁니다. 뭐 나사 담아둘 때 종이컵이랑 이렇게 챙겨와서 여기 보면 이 건압대라 그래요. 요거 건압대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사 있죠. 이렇게 풀러주고 여기 가운데도 나사 있죠. 이렇게 풀러주고 여기 끝에도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러주면 간단하게 건압대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보조목 양쪽에 있는 열쇠봉 이런 것도 소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사 조이고 뭐 이런 액션 기본적인 과정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 상태를 한번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튜너기로 한번 찍어 볼게요. 49번 이거 49번 제로로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아래로 60cm 하니까 그러니까 음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운데 부분이 60cm 이상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리가 하기 전에 지금 작동이는 어쨌든 소리는 다 나니까 나라시, 그러니까 가조율이라고도 하고 나라시라고도 하는데 그냥 대충 조율을 한번 해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상으로 안 담을 건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조율을 하려면 요거 보시면 이거 이제 머플러 천 있는 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요걸 제거를 해야 이제 조율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 스프링도 이렇게 떼내서 빼냅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가조율을 다 끝낸 상태예요. 아까 조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뭐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대로 지금 순서대로 수리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조율 많이 풀려 있으면 조율 먼저 하고, 뭐 건반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 건반 먼저 뭐 손을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 요거 센터핀. 이제 바트 요 부분을 이제 바트라 그러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바트라 그러는데, 그 바트 센터핀이 빠져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신모델들은 바트 플레이트 나사 못이라는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바트 플레이트 나사 못이 있는 경우에는 요런 프레쉬 요것과 요거 일자 드라이버, 요런 일자 드라이버 제가 갈아 놓은 거 얇게 갈았어요. 요걸 갖고 이제 그 센터핀이 나온 걸, 바트 플레이트 센터핀이 나온, 바트 플레이트 나사 못 있는데 센터핀이 나온 것을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빗을 비춰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센터핀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툭 밀어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고음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바트 사이가 간격이 좁아요. 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바트 센터핀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제대로 원위치키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나사못을 빼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바트 플레이트 나사못을 살짝 풀어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톱으로도 이렇게 밀어넣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한번 잠궈줍니다. 그럼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조금 이따 센터핀 저기 리마질이나 뭐 오일 바르는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랜지 나사를 조여줄 거예요. 나사는 보통 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형도 있고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형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형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잭이라는 부품 때문에 그냥 요런 이렇게 네모나거나 여기가 두꺼운 나사를 쓰면 잭이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공구병 말기 환자들은 요런 공구들을 사요. 요거는 이제 양에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갈려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긴 타입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골 때리는 게, 이게 요거는 요거 날 하나만 안 팝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세트로 이렇게 쫙 사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사본다고 산 건데, 여러분들은 돈 아까우니까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요런 나사를 갖다가 그라인더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르셔요. 어차피 사용하는데 똑같아요. 갈아서 쓰나 안 갈아서 쓰나. 그리고 요런 일자 드라이버도 샀어요. 저는 길고 편해서. 요 유니버셜 핸들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요런 거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조이고 풀렀다가, 얘도 이제 이렇게 끼우고 조이고 풀고. 근데 의미 없어요. 그냥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돈 아까우니까 그냥 하나 깎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나사를 조여줘 봅시다. 자, 그러면 액션이 피아노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사 조일 거는 대충 다 조였어요. 뭐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리는 요런 데 있는 나사들도 다 조여줘야 돼요. 뭐 눈에 보이는 나사들은 뭐 요런 나사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다 조여줘야 돼요. 웬만한 거는 액션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액션에서 저기 피아노에서
액션을 제거해 볼게요. 대부분 이런 볼트 타입으로 돼 있어요. 볼트 프로고 요 와샤도 웬만하면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와샤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플라스틱이랑 여기 쇠랑 직접 맞닿게 돼요. 그러면 요 플라스틱이 깎여요. 그럼 아무래도 뭐 안 좋겠죠?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요 와샤 꼭 잘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빼실 때 조심할 것은 없어요 특별히. 근데 뭐 어디 잡고 빼는 게 제 생각엔 제일 편하냐, 여기 요 레일이 있는데, 해머 레일 있는데 잡고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빼면 여기에 뭐 댐퍼가 부딪혀서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몇 번 해보시다 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제 작업 다이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액션을 다이 위에 올려놓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요 십자 드라이버, 요 가운데 파인 거, 요 긴 타입, 짧은 타입 말고 요건 긴 타입이에요. 긴 타입이나 아니면 요런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분해되는 거, 요것도 왜 쓰냐, 요거 파제 있고 긴 타입, 요거 두 개를 갖고 요 템퍼 라인에 보면 요런 나사들이 있어요. 여기 나사, 요 나사들을 이렇게 조여줍니다. 뭐 이걸로도 조여주실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조여주. 이게 참 조여주기가 지랄이에요 이게. 왜냐면 가운데 댐퍼 스톰 레일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걸리고, 또 댐퍼도 걸리고 해머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머를 살짝 밀어서 뭐 이쪽에서 조여주신다든가, 뭐 아니면 요걸 살짝 손으로 제껴서 요렇게 오면서 뭐 조여주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조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것도 그 전번에 말했듯이 요거 갈려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자 드라이버로 보면 이렇게 이제 조여줍니다. 이거는 왜 조여주냐면, 댐퍼가 이제 제대로 안 조여져 있으면 뜨는 속도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좀 빨리 뜨고 어떤 데는 좀 늦게 뜨고, 아무래도 유격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나사라는 게 이렇게 풀려 있으면 잡소리가 나요. 근데 피아노에 잡소리 많이 나면 뭐 솔직히 옆에서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연주하는 사람은 겁나 짜증나거든요. 그게 잡소리가 본인한테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쓰시는 분이 만족하고 잘 쓰실 수 있고, 뭐 작동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하려면 액션에 붙어있는 나사들은 뭐 너무 과한 힘으로 조여지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힘으로 잘 조여줘야겠죠. 과한 힘은 솔직히 뭐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저 그거 설명 못 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온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뭐 몇 뉴턴의 힘으로 뭐 못 해요, 저 그런 거. 그리고 나사 조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사가 헛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뭐 메이커 따라 틀리긴 한데, 이게 레일이 알루미늄 레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사를 오버사이즈, 조금 더 나사산이 뭐 굵은 것들, 그렇다고 너무 굵으면 나사가 부러지겠죠. 약간 오버사이즈로 바꿔주면 잘 조여집니다. 아니시면 또 해결하는 방법이, 뭐 둘 다 솔직히 뭐 웬만하면 나사가 안 넓어져 있었던 게 좋겠죠. 근데 뭐 수리하는 입장에서 꼭 그런 것만 만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나사산 있는데 옆에 부분을 치면 늘어나요, 조금. 그래갖고 그 옆에 부분 한 4군데나 뭐 6군데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적당히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찔러 넣어가지고 탕탕 때려주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타이트해지니까 잘 조여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오버사이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오버사이즈 쓰실 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색이 좀 다른 나사, 뭐 여기에 흰색 나사가 밖에 있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검은색 나사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오버사이즈 들어간 자리를 구분하기를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가 섞여버리면 괜히 멀쩡한데 구멍 크게 내놓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뭐 여기 흰색 나사가 들어가 있으면 검은색 나사로, 검은색 나사가 들어가 있으면 흰색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여기 고음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번 끝까지 댐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피아노 수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뭐 미리 알고 계셨겠죠. 근데 이게 왜 없는지 저도 뭐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제조사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제조사마다 몇 번에서 끝나는지도 조금 틀려요. 뭐 몇 번까지 댐퍼가 붙어 있는지. 근데 대략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왜 댐퍼가 없냐면, 고음 쪽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선도 얇아지고, 그리고 선도 짧아져요. 고음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음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댐퍼가 있어버리면 소리가 진짜 거의 안 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리를 울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은, 아무래도 고음 쪽에 이게 댐퍼가 없으면 뭐 저음 쪽이든 중음 쪽이든 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더 줄 수가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대략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메이커마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는 댐퍼를 넣어놓고 어디까지는 댐퍼를 안 넣어놓고 하겠죠. 아, 끝났다. 자, 이제 댐퍼 다 조여졌습니다. 댐퍼 이거 저기 나사 조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나사, 요 뒤편에 있는 나사를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액션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요거 액션 거치대, 요거는 어디서 샀냐? 얀에서 샀어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요거를 풀러서 여기 딱 보이고, 요거를 이렇게 풀러서 높낮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맨날 그냥 맨 끝에다 맞춰놓고 써요. 그게 뭐 조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안 풀려. 이따 요래 걸어줍니다. 굳이 없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 편해서. 그 어차피 이거 매장에서나 쓰지 가정집 가서 쓰기 겁나 힘듭니다. 다이도 없고 그 위에 이런 거 뭐 받쳐놓을 데도 없고, 피아노 위에. 어차피 매장에서 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가정집에서 못 써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제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트 플레이트 나사못, 이 바트 플레이트 나사못을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보다 보면 나사 조이다가 혹은 어쩌다가 이렇게 댐퍼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 스프링이 요거 댐퍼 스프링이거든요. 요거 지금 빠져나온 거, 요거 그냥 요것도 얀에서 샀어요. 요거 그랜드 스프링을 뭐 탄력도 조절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써요. 이것도 얀에서 샀는데, 요걸로 이렇게 그냥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뭐 눕는 감각이야. 몇 번 해보면 아시어요. 몇 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이제 나사를 조여줍시다. 나사는 여기 해머 부분을 웬만하면 살짝 잡고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힘으로. 이게 적당한 힘이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너무 세게 조이면 빠개져요. 적당히 조여줍니다. 어차피 센터핀이 막 빠져나온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나사가 기본적으로 풀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센터핀이 빠져나왔겠죠. 센터핀이 안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센터핀이 빠져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꽉 잡고 있는데 왜 빠져나오겠어요? 아 그리고 나사가 이거 왜 풀리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나사가 저도 왜 풀리나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도대체 왜 풀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계절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목재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뭐 그러면서 풀리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1년 뭐 2년 이렇게 되면 풀려요. 근데 이게 나사를 왜 조여주는 게 중요하냐면, 나사가 이렇게 풀리면 부품들이 덜그덕 거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품이 덜그덕거리면서 떨게 되고 불안정해지니까, 내가 1만큼 사용을 했으면 이 나사가 풀려 있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1만큼 사용을 했으면 정상적일 때는 소모도가 1만큼 소모가 되겠죠. 근데 나사가 풀려 있고 막 그러면 뭐 덜그덕거리고 막 그러니까 1만큼 사용하는데 1 이상 훨씬 더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뭐 말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나사 풀려 있으면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바트 플레이트 나사 뭐 다 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여줄 나사들, 요 나사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웹핀을 잡아주는 나사죠. 요 나사랑 뭐 이런 짜잘짜잘한 나사들, 눈에 보이는 거 웬만하면 그냥 다 조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개인적으로 향판 나간 그랜드 피아노가 수리할 게 들어와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손으로 그걸 딸래니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파가지고 홈물 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이렇게 손으로 말고 기계로 이렇게 쭉 딸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바빠요.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요 근래 막 바쁘기도 하고 돈도 뭐 이래저래 돈 100만원 넘게 썼습니다. 근데 뭐 누구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도 그게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뭐 날도 만들고, 도면은 다 그려놨는데 날이 안 와서 못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뭐 날도 만들고 날 만들기 전에 테스트 해보냐고 뭐 초경날 뭐 이것저것 사보고, 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하느라고 그 관련된 공구들 뭐 몇 개 사서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냐고 돈 썼는데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네, 뭐 재벌 하여튼 내가 재벌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면 피아노 일을 안 했겠죠. 피아노 일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안 되고. 하여간 그래서 그것도 다 완성이 되면 한번 유튜브에 올려 볼게요. 근데 뭐 그거 어차피 뭐 피아노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수리하지 마세요. 돈도 안 되고 힘은 졸라 해들고 어디서 폼도 못 잡고 나 그 수리할 수 있다고 뭐 그렇습니다. 끝! 나사다 조였습니다. 죽인다.